광주와 불과 33km 떨어진 곳에 있는 한빛원전 3, 4호기는 꾸준히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광주 전남에서는 시민단체들이 한빛원전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고요.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내용의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네, 오늘 김현영 광주로 상임이사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그동안 한빛원전 3, 4호기에서 발생한 문제사항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나라에는 총 24개 원전이 운영 중이고요. 5개가 건설 중입니다. 영광 홍농에는 한빛원전이 6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 광주 YMCA와 민주사회 변호사 모임 광주 전남지부 등에서 3, 4호기에 대해서 구제 감사 청구를 했는데요.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한빛원전 3, 4호기는 건설 당시에서부터 좀 문제점이 커다랗게 제기되어 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네. 증기 발생기 내부에 이물질이 유입됐다든가 세관이 파열돼서 방사능이 유출되었다든가 방호벽 철판이 부식되었다는 등 안전상 지금까지 꾸준히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도민들에게 일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물질이라든지 균열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를 했었는데 그러면 시민사회에서 최근 감사원에 청구한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총 4가지 것인데요. 먼저 한빛원전 3, 4호기의 운영 및 관리 책임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먼저였고요. 네. 두 번째로는 증기 발생기, 방호벽 결함 등의 구체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규명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는 정기검사, 안전검사 등이 적법한 절차에서 꾸준히 전개되었는가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함과 하자가 발생 시에 적합한 검사가 꾸준히 진행되었는가 하는 총 4가지 것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네, 이 감사 청구 내용을 들어보니까 운영 전반에 관한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하자였다라고 하면서 더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호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증기 발생기 세관 균열이 있어서 방사는 이미 누출되었고요. 4호기 같은 경우에 증기 발생기 안에 이물질, 그다음에 망치가 발견된 심지어로 망치가 발견된 경우도 네, 있었고요. 그랬었죠. 네.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는 2002년부터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 대책 없이 꾸준히 운영해 왔고요. 네. 주민들이 이것들을 알리자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꾸준히 전개된 것에 대해서 이번에 구체로 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이렇게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어 왔잖아요. 네. 원전이나 지자체에서는 뭐 특별한 대책을 더 내놓지 않았던 건가요? 대책은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책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은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네. 특히 원전 문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서 구체적인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국가 안보는 오히려 시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되묻고 싶습니다. 네. 어떤 쪽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인 것 좀 내용을 보면요. 네. 2015년 9월에 광주시와 한빛원전 사고대응 한 라인은 마련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행동 매뉴얼도 만들어져 있고요. 네. 다만 매뉴얼이 현실성과 구체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빛원전으로부터 광주는 최단 거리가 33km고 최장이 60km 정도 됩니다. 네.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원전 분야 안전 현장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될 시점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9호소 같은 경우에요. 네. 조선대 같은 경우에 41만 5천 명을 수용해야 된다 하고 광주대가 29만 명을 수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할 것인가? 네. 구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될 시점에 지금 도달한 것입니다. 그렇네요. 네. 이 대책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서 시민들이 그 대책을 알 수 없었다라는 점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을까 싶은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이 전기료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이유로 그 원전 축소에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무엇보다 이제 일단 먼저 중요한 문제가 원전 한 번의 사고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국민들이 공멸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독일 같은 경우는 2022년, 대만은 2025년에 탈원전 시대를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국제 에너지 동향 같은 경우에 저탄소 에너지인 신재생 에너지가 크게
이게 에너지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태양열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보다 주력에 대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 네.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